방금 소개받은 리트리의 깜찍이,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매력이 철철철 넘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모아서 유쾌하게 설명해줄 오늘의 강사 앤디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 열화 같은 그 박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제일 어떤 게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돈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똑같이 돈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좋아하는데 그 돈이 나한테 안 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온 것 같지만 사라질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은 좋아하고 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잘 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확장, 소위 말해서 불려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돈 다 좋아하시죠? 네. 진짜 좋아하시죠? 네. 5만 원짜리 앞에 누가 있죠? 신사이다. 신사이당? 신사이당? 신사입니다. 맞아요? 만 원짜리 앞에 누가 있죠? 맞아요? 5천 원짜리 앞에는요? 어?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예, 눈 땡그랗게 뜰 필요는 없고요. 1,000원짜리 앞에는 오우, 야, 와, 최고인데. 만 원짜리 뒷면에 뭐 있죠? 회식이하고 아니, 그렇다 해요. 5,000원짜리 뒷면 뭐가 있죠? 거북선이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니, 무슨 구한말 시대 분이세요? 여기서 옛날 500원짜리 지폐는 있었어요. 1,000원짜리 뒷면 뭐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저 보세요. 찾지 마시고 지폐 꺼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돈 얘기 쪽 얘기지만, 돈에 대한 도구를 얘기하지만, 방금처럼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돈에 대해서 다 관심 있어요 라고 했을 땐 통상적으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매일 보는 돈이고 그 돈을 되게 갈구하고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만 원짜리 뒤에 그게 정확히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5천 원짜리 뒤에 글쎄, 신사임당 뒤에 포도가 있었나? 청포도인가? 웃자고 하는 거 얘기 같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뭐 애인이나 지금 사랑하는 남편,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남의 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 관심 가졌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두 번째 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관심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이와 똑같이 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세월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에 대해서 늘 단골 멘트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잠실 쪽에 내가 땅을 샀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잠실은 내 거예요? 아니면 롯데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잠실 반경에 롯데리아만 있어요. 예,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요, 그 안에 롯데리아 그 패스트푸드점 있죠. 그거 말고 다른 애들 못 들어가요. 그 반경에 그 뭐랄까 KFC나 이런 게 반경 한 저기 한 5km, 6km 밖에 있어요. 다 롯데 공화국이에요, 거기는. 그런 것처럼 잠실에 땅을 샀으면 내가 돈을 벌었을까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서 우리는 늘 했던 안 좋은 패턴이 있죠. 그게 뭐냐면 후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미련이라고 그래요. 첫사랑이 왜 지금도 기억나올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마세요. 첫사랑 때 손만 많이 잡으셨잖아요. 맞죠? 맞죠? 예, 그러면서 남자들이 왜 첫사랑을 못인지 아세요? 아이고, 그때 뽀뽀 한번 할걸. 막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잘 보셔요. 제가 지금 처음에 돈 얘기를 했었고, 돈을 내가 사랑하고 얻고자 하는데 정확히 돈을 모르고 있다는 나의 자화상. 두 번째, 내가 살면서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남는다는 것은 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맞아, 그때 내가 그걸 해볼 걸, 그때 그걸 내가 악착같이 한번 내가 배워볼 걸, 내가 그걸 정말 쟁취하려고 내 모든 걸 걸어서 한번 해볼 걸 이라고 하면서
돈도 잠깐 없고 삶이 재미없는 분들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아, 나 세월 빠르다. 예, 이 말이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온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업 설명 때 왜 초반에 돈 얘기와 두 번째 키워드인 어떤 미련과 후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자산을 한번 내가 불려보고 싶은데 어떤 걸 가지고 해볼까? 우리가 어떤 돈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데, 부동산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도구라 그럴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될지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고민할 시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노동 수입이란 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 수입이 뭔지 아시죠? 뭐 쉽게 해서 9 to 6. 요즘에 9 to 6는 그나마 나은데 더 많은 나의 육체와 내 인생에 있는 시간을 쏟아 부어야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뭐 1년에 치면 뭐 3천에서 5천 사이 그 정도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나면 또 안타깝게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또 써야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벌까에 대한 이 질문 자체가 때로는 되게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에 대한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부터 2009년도에 이 인류사에 처음 나왔던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빵원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애들 장난인 줄 알았고요. 그때는요 모든 게 비웃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2018년도에 상륙을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지없이 처절하게 다 박살을 냈었어요. 소위 말해서 거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찬반 토론, 백분 토론이 나왔으면서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흘러 야 처음에 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저 흔한 사기의 어떤 일종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를 조금만 내가 공부를 해보고 내가 조금만 아까 말한 관심을 가져봤더니 이거 대박인데? 야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됐고 블록체인은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 연료가 비트코인이었네? 야 얘는 한계성이 있네? 야 얘는 화폐 기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원화가 됐던 달러는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한정이 돼 있네. 와 사람들이 이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비트코인은 빵원이었던 게 1억 원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1억 원까지 됐던 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저희들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걸 흔히 말해서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떤 얘기냐? 삐삐 다 차보셨잖아요. 마치 옛날 시대인 것 같지만 삐삐 다 찼죠. 네. 그 다음에 폴더폰 기억나요? 네. 그 사이에 시티폰이라고 알아요? 네. 전화기 옆에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옛날 때 저보다 선배님들 뭐 별 차이 안 나지만 선배님들 공중전화기 동전 넣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카드 나왔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획기적이었죠. 3,000원, 5,000원, 만원짜리 기억나세요? 네. 그때 우리 줄 섰어요. 줄 섰다고요. 그게 당연했어요. 똥마른 강아지만 끙끙끙 됐지만 아 언제 끝나 언제 끝나 하지만 그때 모토로라하고 삼성, 애니콜, 안성기 이름도 안성기 한국지형에 강하다 이 포스트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엄지척해서 그러면 그런 시절이 지나서 우리들이 한때는 한번 뭐랄까 덤벼봤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자. 무슨 얘기냐? 나는 끝까지 011, 나는 끝까지 016, 나는 끝까지 017, 나는 끝까지 019 기억나세요? 네. 끝까지 017 쓸 거야 했더니 싹 다 010으로 통합했어요. 끝까지 나는 01, SK, 나는 어쩌고저쩌고 0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0만 원 넘는 스마트폰은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쓴 거예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산을, 내 돈을 한번 내가 불려보고 싶은데 당장에 내가 어떤 기술력이나 정보나 내가 똑똑한 건 없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자산을 한번 불려볼까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설명할 이 회사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필수적인 도구의 이름을 리틀이라는 회사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이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이 회사는 유스메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심적인 법인 회사와 그 옆 사이드에 5개의 재단이 결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체는 유스메타라는 곳입니다. 그 중에 블록스퀘어 서울, 그리고 블록스퀘어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세 번째가 리트리, 그리고 라이징X, VOB 재단, 이렇게 총 5개의 법인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리트리 얘기를 하는데 이 리트리는 합성어예요. 어떻게 보면 리트리, RE, 다시, 은퇴, 혁명이라는 뜻의 뒤에 라틴어 숫자 3을 가지고 이 리트리, 소위 말해서 이 리트리와 함께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우시고 또 이 트레이딩, 소위 말해서 이 회사는 AI를 접목시키고 AI, 딥러닝에 대한 입각한 알고리즘에서 이런 어떤 시그널을 제공해주는 소프트 회사예요. 그 소프트 회사에서 여러분들께 이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료입니다. 이 구독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산을 한번 증식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연역을 보면 만 7년 된 회사고요. 대표는 아이언원, 그리고 또 하나 본명은 원경희입니다. 전 처음 때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고 여성분이 이 회사의 대표네라고 생각을 하고 첫날 아직도 기억나요. 왜? 제 때는 충격이었거든요. 대단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의 어떤 회장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줄 알았는데 제가 맨 이 자리로 가운데 앉아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날 그 아무래도 그 창립자 고모님이 특강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하고 뭐하고 막 뭐하길래 아, 저 직원분은 되게 꼼꼼하네. 뭔가 이 노란색 종이도 다 하고 노트북 준비하면서 아, 이 대표님 강연할 때 여기 이렇게 세팅하는구나 라고 해서 전 몰랐으니까 라고 해서 누가 소개받고 나왔는데 아까 그분이야. 그분이 원경희 아이언원 고문님이신데, 두 번째, 여기는 직함이 희한하게 왜 자꾸 고문이라고 할까? 회장, 대표, 사장이란 말을 안 하고 왜 자꾸 고문이라는 소리를 하지? 고문은 일상 경영에서 잠시 물러나서 소위 말해서 이 경영을 컨트롤해주거나 약간 코치성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내 상식으로는 고문인데 왜 회장이라는 소리를 안 하지? 알고 봤더니 이 전체 리틀이라고 하는 초대 회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는 고문이라는 직함을 씁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영역에 올라왔을 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근 8년 전에 알았고요. 소위 말해서 코인에 대해서도 연구 끝에 이런 걸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블록체인도 공부해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코인한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봤더니 코인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8년 전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낸 게 세력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알아서 그때부터 세력을 이겨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세력을 바로 뒤에 쫓아가자라는 게 그때부터 이분의 창립자가 머리에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바로 뒤로 쫓아가서 세력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대해서 그 신호, 그 시그널을 잡아내기 위해서 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런 회사 연역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현재 직원은 54명인데 지금 계속해서 직원을 충원하고 있고요. 웬만한 억대급의 연봉자고 뭐 언어 영역 뭐 이런 쪽 보면 한 2, 3개국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인재 경영에서는 아주 뛰어나시고요. 본사는 현재 여기 미래빌딩 지하 1층과요, 5층, 6.5층, 7층, 그리고 이 건너편에 5층에 한 20여 명 또 직원분이 거의 계시고요. 이게 팩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는구나. 아, 그리고 실제 여기 오면 창립자도 있구나. 아, 실제로 임직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젊은 분들의 직원분들 말도 한번 걸어보세요. 어디 부서예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핵심이 어떤 건가? 여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나 어떤 서비스 또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창립자라는 사람과 반드시 소통이 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임직원들이 어떤 인성과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오픈해 줄 수 있는 회사,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한 30여 개에 나가 있고요. 이 리틀이라는 이 회원,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현재 30개국 넘게 진출이 돼 있고 회원 수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구상무님은 16,000명이다, 뭐 누구는 15,000명이다, 또 고모님은 지금 뭐 17,000명이다 얘기하는데 한 15,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지금 리트리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는 개발팀, 경영지원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팀, 글로벌팀, 전략기획팀, 법률자문단과 기술자문단, 언론자문단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서 아주 짱짱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하시던 분은 과감하게 한 번 더 노크를 해주시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트리 프로젝트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야고야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고야고야라는 게 처음 듣는 분과 기존에 듣는 분들이 정말 의아했어요. 저게 뭘까? 고야라는 게 뭘까? 여기 계신 창립자분이 출신지가 어디냐면 강원도 홍천입니다. 그럼 이분이 8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때 처음부터 고야 이름을 쓰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 창립자분이 야, 미국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플랫폼 회사에 그거 사과 껍데기 하나 딱 베어놓은 거 가지고 그 로고를 쓰면서 그 회사가 이긴다면 야,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게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애플이잖아요. 맞죠? 애플로 한국어로 바꾸면 뭐예요? 사과. 뭐 안동사과, 경북사 뭐 어디도 아닌데 어떤 사과야. 보세요. 사과인데 전 세계를 제패해요. 그럼 여기에 창립자분이 그래?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인들만이 고유의 브랜드인 내가 한번 만들어 볼다 해서 고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고야는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나는 자두과 과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야고야 한 겁니다. 별로예요? 바꿀까요? 귤, 감, 뭐 이걸 바꿔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아주 특출난데 괜찮네 해서 아 그렇구나. 고야라는 뜻도 알게 됐고 아까 말한 리틀이라는 뜻도 알게 됐으니 아 이런 회사에 이런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어마무시하게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 소위 말해서 R&D라고 그래요. 버는 족족의 모든 돈을요 이 기술 개발 쪽에다 엄청나게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쏟아붓고 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앞에 뭐가 썼어요?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를 7년 넘게 보유한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리틀이 소위 말해서 유스메타만이 가지고 있는 보유력이 저는 빅데이터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회사들 꽤 많거든요. 끽해봤자 2년 이상 오래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리트리를 알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회사 5군데를 제가 문을 두드려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지금도 인공지능 로봇가 나온다, 자동보수를 돌린다, 얼마 벌었다, 얼마 될 터이니 아주 그 유사한 패턴이요. 그러니 우리 회사에 돈을 넣어다오라는 패턴이에요. 여지없이 흉내는 냈으나 여지없이 아무리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나 2년 이상 가지 못하고 무너졌던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빅데이터가 없는 회사에 함부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빅데이터 그리고 7년이나 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하는 회사의 실체를 한번 보셔라라는 얘기합니다. 트레이드라는 딴 거 없어요. 트레이드의 뜻인데 트레이드는 거래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단시간 내에 사고 팔 수익을 내는 것, 뭐 꼭 단시간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다가 뭐 내다 팔고 싼 거 사서 파는 거예요. 거기에 현물이냐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복잡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현물은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코인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럼 얘가 오르면 오른 거고 떨어지면 떨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선물은 좀 달라요. 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코인도 살 수 있는 선물이 있고, 하나는 내가 USDT라는 걸 가지고 올랐을 때 배팅을 하면 그에만큼 내가 돈을 좀 버는 거고요. 떨어졌을 때도 내가 배팅을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돈을 버는 구조다. 자, 그런데 현물 시장은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에서 60조 시장이 현물 시장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50조에서 최대 300조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1조, 2조 아직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코인 시장 쪽에 있는 선물 시장이라는 쪽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거의 90% 이상은 매일매일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한몫 잡겠다, 뭔가 큰 돈을 벌겠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 수많은 고급 인력들과 수많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갔지만 여지없이 열에 9명, 100명에 한 거의 99명 같은 사람들이 여지없이 계속 깨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닌 오로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컴퓨터, AI, 딥러닝 모든 알고리즘 시스템이 작동돼서 우리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준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봤더니 총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가지예요. 몰랐죠? 이 알고리즘 13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들한테 공개하는 거는 7가지예요. 왜냐하면 뭐 여담이지만 과거에 여기 리트리에 근무했던 어떤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직원분들이 있었나 봐요. 뭐 이거 내부 사정인데 이거 공개해도 됩니다. 거기서 왔더니 한참 뭐 이거 기술력도 배우고 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에? 에? 네. 나가서 차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회사랑 여기랑 비교해서 되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던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을 때 거기를 추적해서 가봤더니 한때 이 회사랑 뭔가 관계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가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흉내를 내봤겠죠. 흉내를 내봤는데 원천 기술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흉내를 냈다가 이런 게 맞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무엇인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결코 단순간에 몇 개월, 결코 1, 2년 안에 만들어내는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냐가 승패를 가늠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빅데이터를 좀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는 단연컨대 리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7가지 특징이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여기에는 어렵으면서도 복잡하면서도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선물 시장이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엄청 크죠. 그 선물 시장에 매수가 뭐예요? 사는 거, 매도는요. 파는 거의 호가창을 실시간 감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빗썸, 업비트, 그의 바이낸스, 기타 등등의 모든 게 내가 매수와 매도를 아무리 눌러도요 그 이상 그 이하가 끝까지 안 보일 거예요. 맞죠? 네. 끝까지 안 보여.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잡아내요. 그러면 어떤 커다란 고래가 한 몇백억 정도 있는 게 외부에서 거래소로 들어오면 뭐예요? 팔겠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언제 판대요? 거기까지는 뭐 코인리스가 됐던 웬만한 프로그램 다 잡혀요. 그게 온체인이라 그래서 어디서 여기 들어왔어요까지는 됐어요. 맞죠? 그런데 무당도 아닌데 언제 팔 거야 라고 누가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호가창을 실시간 감지해서 매 시간마다 포인트제로 계속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왜? 언제쯤에 일부를 파냐? 이거에 반이 왔냐? 이 정도의 무슨 코인이냐? 이게 매 시간 작동돼서 여러분들한테 딱 제공하는 게 L2냐, S2냐, 뭐냐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 중에 매수와 매도의 호가창을 지금 이 시간에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어떤 국가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어떤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뭐 전문가 집단이고요.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 움직이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냥 몇 조, 몇십조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많은 선물 시장에서 이런 청산 들어봤어요?
예, 청산 들어봤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해서 왕창 다 벌어가는 팀들을 세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역대적으로 3위권에 드는 청산 라인이 나왔어요. 3위가 뭐냐면 24시간 안에 1조 5,862억이 청산됐어요. 제가 몇 시간 안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안에 1조 5천억 이상이 청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호가창을 감지하고 아까 말한 세력들은 우리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리트리는 무슨 회사라고 그랬죠? 세력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그 뒤를 제일 빨리 움직일까? 세력들이 판다 그러면 빨리 파는 게 나와야 되고 산다 그러면 빨리 사는 걸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신호를 잡아내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여담으로 저는 4월 1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3월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정말 흔한 말로 빡세게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2주라는 시간을 제가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때쯤에 이 알고리즘에 관련된 고약 프리미엄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입문했던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매 시간에 따라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 시간에 8분에서 10분 사이에 시그널이 떴어요.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일 겁니다. 그땐 8분에서 10분에 L이 떴어도요, L 떴어도 그때 신호가 잡혔었어요. 그것도 좀 간지덕지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좀 진행하다 크게 충격받았던 거 하나가 뭐냐면 로켓가 뜰 때가 있어요. 뭐 처음 오신 분은 잘 이해가지고 그냥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독특하게 로켓 모양이 뜨거든요. 그걸 떴을 때 제가 그 3월달에 뭘 체크했냐면 뒤로 백으로 제가 돌려봤어요. 이 회사 사기 아닐까에 대한 저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병. 로켓가 떴으면 이 회사는 도대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만큼 줄까가 제 의문점이었어요. 별로예요? 관심 없어요? 시그널이 진짜냐 아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켓가 떴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과 봤을 때 저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평균 시간에 7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럼 다른 얘기로 이 리트리 회사는 7분 전에 이걸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7분 전에 알아내서 대폭락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나거든요. 7분 전에 로켓가 떴어요. 그럼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일시 매도를 쳤으면 제가 손해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두 번째 선물에서 그때 당시에 전 선물도 몰랐던 친구였거든요. 그때 제가 숏을 걸었습니다. 대박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하는 세력들과 고래들은 그저 덩치 큰 자금이 좀 많은 거를 고래라 그래요. 그들의 지갑 이동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선물 시장의 청산 라인을 실시간 감지합니다. 청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를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롱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여기는 알고리즘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네 라고 하는 롱은요 거래소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이낸스 사장이라 칩시다. 그럼 데이터 다 한눈에 보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전 세계 유저들이 다 롱으로 지금 들어오네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잡혀요 안 잡혀요? 맞죠? 단 우리가 바이낸스 사장이라. 근데 여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롱으로 가면 세력들은 어때요? 반대로 가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롱 갈 때 여기 알고리즘 시스템은 마이너스 낮춘 거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구상무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아 이래서 청산 라인은 이런 식의 알고리즘도 작동이 되는구나 해서 제가 배웠었고요. 네 번째는 선물 시장의 거래량을 실시간 감지합니다. 유일하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팔았고 얼만큼 산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어떻게 그 통합된 알고리즘의 시스템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뭐예요? 크게 한 몫 싹 사는 것 또는 매도에 대한 흔적들 더 하나 나가서 어느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코인이나 USD가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다 잡아내야 돼요. 왜? 들어왔으면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겠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얼만큼이 나갔거나 얼마의 비율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느냐 또는 더 올라가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코인의 가격 추세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 시간에 작동되고요. 마지막이에요. 봐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덥죠? 여긴 좀 덥고요.
여기는 지금 기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여기 안 더워요? 조금 더워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걸 다 통합하려 교육한 거예요 저 지금. 뒤에는 어떻게? 네, 그래요. 자,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일곱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람의 감정을 몇 프로 제거했대요? 이거 좀 봐주세요.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돈과 피땀을 노력해야 내 돈이 불려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선택한 이 도구는 사람의 감정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10년을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 내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밤낮으로 공부해야지만 내가 자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자동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돼서 나한테 시그널이 뚝 떠지면 그때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잘 잡아서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최대 분해 시스템이고 가격을 하락할 때 알려준다를 제가 유일하게 별표 3개를 쳤던 게 어떤 거냐면 저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 알고리즘 다 알겠는데 대부분은 코인이 오른다 해서 대충 그리고 뭐 지지저항선, ABC 파동, 뭐 기타 등등 뭐 마침 올라가는 건 다 맞춰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가 배웠던 유튜버나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요, 단 한 명도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언제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단 한 명도 저한테 얘기 못해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뭐라 그랬다고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언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이 리트리는요, 언제 떨어진다라는 게 시그널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제가 방금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7가지의 어떤 강력한 알고리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자산을 지금부터 증식하고 싶다면 그냥 한국 돈이나 금이나 은, 구리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전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암호화폐, 다시 돌아와서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지금부터 사귈 것 같습니까? 진짜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것 같아요. 진짜로. 얘기 좀 해봐요. 2번. 2번이 뭐예요? 오장. 두 번째? 예, 맞아요. 이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광고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어찌 관심을 안 가져요? 미국 대통령 중에 개인적으로 미워하지만 내가 그래도 찍어야 될 모시기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사람 또 집권하면 아주 그냥 불안해 죽겠어. 여차하면 그냥 막 비행기 더 북한 가지 않나, 막 미사일 쏘지 않나, 막 뭐 핵미사일 개발을 하여튼 뭐 개인적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멋지게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는 미국에 앞으로 가져갈 건 정확히 그 말하기 8개월 전에 비트코인은 사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장본이기도 해요. 역시 정치가예요. 두 번째, 역시 사업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트럼프의 일생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잖아요. 왜 그런 생또라이즈 타는지가 다 나와요. 3대째 그러고 있더라고요. 3대째. 트럼프의 아빠와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그 모양 그대로 정신머리가 세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일가는 예스 오아 노, 뭐예요? 승자 아니면 패자예요. 자기 친형이 죽었어요. 슬퍼해도 울어. 근데 울면서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병신 같으면 살지도 못하고 패자가 죽었네 그러면서 울어요. 그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지사나 이 뿌리나 역사를 알면 단순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알고 나서 비판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걸 제가 공부해보고 뭐 책도 몇 권 읽어보니까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 또라이라는 분이 왜 저럴까라고 봤는데 진짜 기업가구나, 사업가구나. 중간에 어떤 그 뉴욕에서 삐딱번쩍한 그 건물 트럼프 이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파산 직전이야. 근데 누구 하나가 뚜벅뚜벅 들어와. 트럼프 딱 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딱 가더니 당당하게 주머니에다 손 넣고 웨이팅입니다. 기다려요. 웨이팅. 손님 하나도 없는데 기다리라 이거야 너.
지금 여기 그 면담 상담 많이 해도 기다리래. 이 사람이 앉아갖고서 여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 기다리게 하지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살짝 흘려요. 여기 다이애나비도 이거 지금 했고 여기 누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라고 해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거기에 마이클 잭슨 들어가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들어가고 굴지의 기업인들 다 들어가서 트럼프가 어마무시하게 부를 가지고 그때부터 또 치고 나간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트럼프는 야망했는데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 미국은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저렇게 소위 말해서 선전포고를 먼저 한 게 미국이에요. 맞죠? 미국을 꼭 이기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직도 자기네들이 전 세계 가운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거 아세요?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중국은 위에 그 누구랑 좀 닮은 분 있죠? 시진핑? 그분이 이제 포문을 열면은요 그때가 불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와서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를 드디어 손을 대고 미국과 중국이 국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주의적인 게 가장 강한 두 나라들은 나만 아니면 될 시스템이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산업군에서 더 이상 세수 및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선점을 하고자 하는 게 가상자산 쪽이에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다시 돌아와서 나의 개인적으로 또 내 가족이 또 내 대를 이어서 지금부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상,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삐삐 얘기를 했었고요, 스마트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10년 뒤면은요 암호화폐 가지고 모든 것들을 쓰게 됩니다. 왜? 블록체인이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블록체인은 다가왔고 모든 게 암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다만 오픈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걸 전면 오픈하면 그냥 일주일 사이에 1000만 명도 일자리가 날아가요. 전기차가 지금 나왔지만 3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왜 전기차가 지금 나왔다 생각하세요? 그 전에 석유를 떼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만들려면 프레스의 모든 공정 시스템이 있는데 얘 한번 찍어내면 10년 정도를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를 내놓으면 기존에 했던 석유 시스템과 공정 시스템 다 무너지겠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먼저 개발되고 발전돼 있어요. 다만 아직 오픈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앞자리에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앞자리에서 한번 선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제가 오늘 사업 설명 중에서 이 리트리엄 회사를 하나씩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이것만이 내가 앞으로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겠다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조금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내 비전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올인하셔도 좋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여기는 트레이딩 할 때 제가 얘기하는 평생 여러분의 직업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직장을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직업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직장과 직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의 업을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직장 시스템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식당에 아줌마들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네.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봇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되게 신기했죠.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승질냈죠. 네. 이게 뭐라고 해서 안 보이다 누르고 막 당황스러우고 메뉴가 뭐고 막 되게 투닥투닥 되지 않았어요? 지금 되게 고분고분해졌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요즘 탭을 해줬어요 이제. 거기 앉아서 요즘 또 QR까지 찍어야 돼. 근데 그게 당연해졌어. 아, 뭐 먹을래? 봐봐. 메뉴 내가 설명했으니까 봐봐. 이렇게 봐봐. 요거밖에 없나? 막 해. 그리고 그럼 거기다 카드 넣고 결제할 수도 있고 나갈 때도 결제. 처음에 나왔던 시절이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패스트푸드는 처음 나왔었어요. 왜? 패스트푸드에 있는 인력들을 다 빼겠다.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키오스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왜? 패스트푸드는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주문은 하고 여기 있는 팀들 더 보강시킨 거예요. 1분에 더 빨리 나와서 패스트푸드 빠르게 한번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처럼 제가 방금 말한 게 리트리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산에 대한 증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에 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뉴스에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117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보고서에 여러분들 그 뉴스도 봤지만 저는 이런 생명 쪽에 관심이 있어 봤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있죠. 많이 안 나고 있지만 얘네들은 평균이 155세로 세팅돼 있어요. 뭐 아이쿠야 뭐 결혼 3번 하면 되지 왜 그래? 난 그게 좋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인류사에서 세팅이 155세가 됐을 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웬만한 암이 정복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술이 계속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제 시스템도 나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류는 이렇게 계속 80억 인구가 다 살진 못해요. 그럼 거기에서는 극명하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지금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왜 직업 얘기할 때 이거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좀 다 퍼즐처럼 맞힌 얘기인데요. 여러분 암호화폐가 세계를 장악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후변화예요. 곧 터질 것 같죠? 보이죠? 자꾸 뭐 녹아내리죠? 예, 웬만한 섬들 다 잠기고요. 브레골이라고 해서 터져요. 근데 그 일본 열도가 아니라요. 저기 동남아 쪽 밑에 해저가 터져요.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하대요. 그게 터지면 가만히 있는 우리 한국에 무너져요.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원조를 해야 돼요. 유엔이라고 전 세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부를 해도 못 가요. 암호화폐 이더리움 넣으면요 10분 안에 거의 도착해요. 웃자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못 알아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소위 말해서 자기만의 메인 통화로 쓰는 나라가 또 하나가 또 늘었어요. 전 세계 8개국입니다. 이래도 아직도 암호화폐 아닐 거라 생각하세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은 극명히 갈리고 또 하나 경제지표 쪽으로 봤을 때 내년 이맘때부터 대공황 비스무리한 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트리만 공부하고 암호화폐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을 좀 보시면 내년이 우리 이제 지옥행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런 쪽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자산이 증식되는지는 빨리 아심과 동시에 평생의 내 직업을 리트리를 통해서 짧으면 3개월 이란 표현은 제 입장에서 긴 겁니다. 근데 뭐 3개월에서 뭐 길면 6개월 정도라고 칩시다. 그걸 열심히 해서 내 직업을 한번 만든다면 이 정도의 메리트 있는 아이템은 없다고 봅니다. 초보자가 누군가 빨리 시간 내 수익화 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배우시면 전 자신 있어요. 다만 요 밑으로 가면 제가 설정한 이 사업 설명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회사 차원도 그렇고 저도 회원이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말해주고 앞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있어요. 그걸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모든 시스템 회사는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대로 갔고요. 두 번째 알려준 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는 최악의 리스크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원칙 무시하고 욕심 계속 부리시는 분들, 그런 리틀이라는 도구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삶이 피폐해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잃고 있고 어떻게 보면 리틀의 노예가 된다는 표현을 저는 과감 없이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먼저 했던 선배로서 또는 사업자로서 또는 트레이더로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인생 역전의 강력한 도구는 리틀이라고 저는 아주 심하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보지만 저는 하나만 보지 않았어요. 한 개씩 보면서 이게 왜 리틀인가를 계속해서 저는 곱씹고 또 곱씹어 왔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떤 걸 가더라도 모든 게 다 하향이에요. 모든 게 하향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삼성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얘네들은 AI 반도체를 뒤늦게 개발하고 있어요. 놓쳤어요. 대만한테. 놓쳤어요. 중국한테. 놓쳤다고요. 삼성이 그래요. 그 삐끗하는
반도체 중에서도 AI 쪽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이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그 격차는 언젠간 우리 한국인은 따라잡습니다. 지는 꼴을 모르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왜 전 세계 머리가 똑똑한지 아세요? 2등이에요, 2등. 뭐 유태인은 집 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요, 선조들이 너무 잘해줬어. 젓가락을 쓰게 했는데 그 젓가락 중에서도 아시아권에서 쇠젓가락 쓰는 게 우리나라가 썼어요. 나무나 뭐 이런 뭐 고무나 뭐 요런 젓가락 긴 거. 그러니까 멍청하잖아요. 멍하죠? 뭐 허세 세고 막 일본 애들 뭐 이렇게 먹고. 근데 우리는 쇠젓가락이잖아요. 이 손에 쇠가 닿아서 계속 움직이면요 뇌를 건드려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젓가락질 많이 하세요. 네? 괜히 이상한 데다 손톱 이것 좀 하지 말고 젓가락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왜 리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대각기 와서 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합시다. 지금 내가 10,000원을 벌면 그 10,000원에 대한 값어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세요. 이게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라며.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요. 5,000원어치 살 수 있어요. 이거 스스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1,000원이란 말은 못하겠다. 10,000원으로 제가 한정 지을게요. 비트코인은 10,000원어치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100,000원어치 살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1,000,000원어치, 1억원어치 살 수 있어요. 한계가 1억이라 해서 그걸 살려면 1억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 비싸서 못 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시대의 흐름에 이분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트를 통해서 단지 트레이딩을 통해서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할게요. 선점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살면서 되게 크게 제 인생에서 큰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뭐 여기 계신 윤명호 대표님이 예전에 그 핸드폰 뭐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 훨씬 극초기에 동네에 휴대폰 대리점 생겼을 때 저 아는 형님이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너 해보래요. 그 형님은 성견지름이 정말 셌거든요. 너 이거 한 2, 3년만 굴리면 너 빌딩 산다 이랬어요. 그분은 진짜 빌딩 10개 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핸드폰 개통한 거는 푼돈이었고요.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요금의 몇 프로를 지금도 먹고 있네. 요금제가 10만 원이면 그 중에 몇 프로가 이 사람이 그 통신사 바꾸지 않는 이상 나한테 평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인쇄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격형으로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인형 나오고 라면 갖다 주고 뭐 막 유치하고 그런 거 아세요? 당신 SK인데 KT로 하면 돈 얼마큼 보조해준다, 현금을 준다 막 계속 다 뺏어오잖아요.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그게 한번 야 그거에서 내가 지금 수중에 한 몇십억 있어서 이거 리틀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살면서 어떤 타이밍과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마무리 쪽 얘기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비즈니스 도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시대 흐름이야.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맞죠? 저 좀 오랫동안 보실래요? 안 돼요. 우리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뭐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기간 인연이에요. 기간 인연이요.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될 그 타이밍의 기간에 사람들을 만나요. 아니 맞잖아. 20대 때는 그렇게 평생 동안 가져갔던 사람과 직접 본 거 있을 거고 30대 만났던 사람도 있을 거고 40대 만났던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때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과 지금은 인연은 되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두 명? 진짜 친한 친구 남자끼리 무슨 불알 친구라는 한두 명?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간 인연이다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 기간 인연을 잘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만큼은 저는 다시는 후회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얘기예요. 어저께 저한테 제가 오늘 지금 사실은 진짜 뒤에 식은땀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이게 와이프가 제가 다쳤다는 걸 몇 번 아세요. 우연찮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다 비닐상을 낀 거예요. 왜 그래?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한 달 넘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